너는 수치스럽다고, 가질 자격 없다고,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달달 떨면서 못 마시게 하고, 그게 진짜 나를 방해하는 내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내 인생을 제일 방해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방해하는 적이 밖에 있다고 느껴. 그래서 누구 때문에란 말 잘하죠. 예를 들면 엄마 때문에 그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이렇게 됐어. 나 그러면 그 딸이 어떤 딸이 나한테 와서 이제 상담할 때 예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남자랑만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돈이 못 번다고 엄마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뜻 따라서 부자한테 갔더니 난 너무 불행했어. 이혼했어. 엄마 때문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막 화를 침을 튀기면서 막 엄마를 미워하길래 한참 풀게 한 다음에 이제 마음이 가라앉았죠. 냉철한 이성이 돌아온 다음에 내가 물었어요. 아가, 그래도 네가 한 결혼 생활 10년, 20년 했잖아? 10년 넘게 20년 안 됐지만 했잖아?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하고 네가 원했던 그 가난한 남자랑 했으면 넌 잘 살았을 것 같으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자기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가 말한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쓰든 잘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이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폭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도 잘 살아. 하지만 내 마음이 절대 이해 안 해줘. 상대한테 사랑만 받고 싶어. 그럼 잘 못 살아요. 엄마가 결혼한 사람이랑 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방해하는 건 나예요. 여기서 나란 누구냐면 이 육체의 몸뚱이. 나는 하나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방해해요? 이렇게 묻는 분들, 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내 속에 무수한 내가 있어. 내가 모르는 수많은 내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이 올라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마음?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여러분, 특히 내 인생을 방해하는 가장 큰 내 마음 중에 하나가 나를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그게 있어요. 그러면 나를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살면서 자기 공격 많이 했죠. 내가 하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거밖에 못해? 하고 자기를 되게 미워하고, 너는 수치스럽다고, 가질 자격 없다고,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달달 떨면서 못 마시게 하고, 그 자기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 생각해 봤나요? 그게 진짜 나를 방해하는 내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내 인생을 만든 거야. 그 마음이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해, 마음은. 그래서 그 마음을 아무리 써도 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겠어? 하면서 마구 썼잖아.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이렇게 수치스러워서 열등해서 제대로 못 살고, 너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여자야. 너는 열등한 여자야. 가질 자격이 없어. 그 마음이 염력으로 삶을 창조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이 나는 이런 여자야 하면 딱 그만큼의 현실이 오고, 나는 요 정도의 돈을 갖고 요 정도의 남자로 요런 현실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딱 그 정도의 현실을 살아요. 나는 요 정도의 능력이 있고 요 정도 부인을 만나서 요 정도의 삶을 사는 남자야 하면 딱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거지. 그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예요. 그게 왜 무섭느냐? 사람들이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만드는 마음이라고 인식을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마구 써버리거든. 자기 마음에 집중해 주는 게 아니라 밖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집중하니까 올라오는 자기 마음은 이까짓 거 딱 버려버려요. 자기를 스스로 공격하는 그 미움을 인정을 안 해주고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더 크게 돼서 올라와요. 처음에 1만큼 올라오던 에너지가 그 다음에 2, 3, 4 나중에 한 10년 살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어른이 되면 자기 공격성이 점점 세져서 그 미움이 계속 공격하면 나는 내가 나를 공격하는 줄도 모르고, 그래 나는 이렇게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여자라고 스스로 믿어버려. 자기 세뇌가 돼버려요. 늘 올라왔거든. 늘 너는 수치스러운 여자.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한 거를 모르고 착각해버려. 자기가 자기를 세뇌시켜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무 당연히 내가 못나고 수치스럽고 가질 자격 없다 그냥 믿어. 남이 그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한 유구한 세월만큼 10년, 20년을 그걸 믿어버려.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자리 잡죠. 그 믿음이 내 삶을 만들어버려. 내가 믿는 대로.
그래 놓고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누구 때문이지? 이러고 찾아. 또 밖에서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이놈의 정권 때문이야. 그리고 남 탓하고 미움 써요. 그 열등이가. 왜 열등이라고 하냐? 어리석으니까. 왜 어리석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해놓고 공격당해서 나는 정말 그런 여자라고 또 믿어버려. 자기가 만들어서 공격한 그 마음에 속아서 세뇌당해서 그걸 믿고 그걸 굳게 믿고 그 마음이 창조하는 줄도 몰라. 마음의 힘을 인정 안 해서 그 마음이 창조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만든 마음인 줄도 모르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기 마음이 자기를 그렇게 공격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봐. 응?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엄마가 대학 가는 거 반대해서 못 가서 내가 지금 인생이. 그래서 어떻게 반대했는데 가지 말라고 해서 그냥 안 갔대. 진짜 가고 싶었으면 제발 가게 해주세요. 나 갈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야지. 응? 단식투쟁이라도 했어야지. 가고 싶었어? 안 가고 싶었어? 가고 싶었대. 그럼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 참았대요. 왜? 자기가 엄마가 안 보내주니까 자기 스스로 넌 자격이 없는 여자야. 가지 마. 자기가 그렇게 한 거야. 엄마가 안 보내줘? 정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집 나가. 그래서 동장 가서 돈 벌어서라도 내가 가겠어요. 말리 재간이 있어? 끝까지 관철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결국에 키는 열쇠는 자기가 쥐고 있는 거야. 남한테 꺾인 것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꺾였잖아. 응?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 생겼어요. 저 젊을 때. 그때 한번 가본 적이 있어. 저는 좀 호기심이 많아서 그때 그게 다단계라고 다 막 비난할 때야. 그래서 거기 가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이럴 때인데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거기 아주 당당한 여자가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를 뭐 돈을 많이 벌고 자기는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이렇게 주최하는 파티라는 게 있대요. 나보고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떤 얘기 하나 들어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야 된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보다도 나이가 그 당시 보니까 한 20살, 30살이 많을 때니까 나이가 많고 옛날 사람인 거야. 그러면 남존여비가 심한 시대인데 남편이 전부 서빙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그냥 공주처럼 옷 입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집에 딸만 5인가? 그때 막내딸이래요. 위에 오빠 한 명 있어서 오빠만 떠받들고 언니들은 다 하녀 무술이었는데 그나마 자기만 막내딸이라고 조금 이뻐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항상 불만이 많았대. 왜 오빠만 저렇게 잘해줘? 왜 안 해줘? 그래서 오빠를 옷을 한 벌 사주면 자기를 안 사주면 밥을 안 먹고 계속 울었대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시끄러워서 사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생일도 자기는 안 챙겨주고 오빠는 챙겨줬는데 학교를 안 가고 밥을 안 먹고 3일을 굶었더니 독하다고 하면서 생일상을 차려줬대요. 그럼 먹었대요. 자기는 절대로 지금 보면은 저항주의야.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가 마음을 바꿨대. 얘는 그냥 미리 해주자. 힘들게 그렇게 당하고 해주자. 그래서 자기 생일은 무슨 일 있어도 챙겨주고 그러면 꼭 챙겨 먹으면서 공주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대. 그러면 아빠 엄마가 공주님 축하해 이렇게 해줘야 또 그게 넘어가는 거야. 안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꼭 공주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대. 그리고 늘 얘기했대. 자기를 공주로 받들고 사는 남자 아니면 시집을 안 가겠다. 그런데 그런 절대로 양보 안 하고 자기가 그때는 못됐다고 얘기도 많이 듣고 이기적이라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자기는 자기가 태어나서 왜 그렇게 하녀처럼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왜 대접 못 받아야 되는지 남이 안 해주면 내가 스스로 찾아서라도 대접받으라. 여자분들 왜 희생하고 사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봐라 저 내 남편도 이제는 나를 공주처럼 여겨서 난 예쁘게 입고 지금 다 서빙하니까 여보 행복하지? 그러니까 행복하대. 그때 제가 어떤 고정관념의 틀이 엄청 깨진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자립하려고 이혼하고 나와서 막 그럴 힘든 시기였을 때 그걸 듣고 이게 진정한 여성 해방이구나. 그분이 한 거는 다른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인정해 준 거야. 사랑받고 싶고 나도 이렇게 존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딱 계속 그거를 고집 아닌 고집을 부린 거죠. 딱 나도 똑같이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을 인정해 준 거야. 나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근데 남이 뭐라고 하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올라오는 내 마음을 꺾어버려. 그게 나를 방해하는 나예요.
수치 주면서 남의 말을 그냥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여. 그래서 남의 말이 그렇게 중요해, 에고한테는. 내 마음의 말은 별로 안 중요해. 엄마가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요? 응? 남이 이거 나쁜 거라면 나쁜 거요? 좋은 거면 좋은 거고 그게 바보고 어리석음이에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내가 그걸 체험해봤더니 좋은 거면. 저는 그래서 남의 말 안 들어요. 남들이 다 다단계라고 나쁘다고 해도 내가 체험해보고 나빠야 나쁜 거지. 남들 말에 무슨 내가 가서 체험해보는 거지. 가끔 그래요. 영체 마을도. 그냥 무조건 남들이 나쁘대요. 체험해봤어 와서? 그게 바보야. 바보라 그런 거야. 남의 말이라면 무조건 맞아. 남이 좋다면 무조건 좋아.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남이 지게 지고 장에 가면 자기도 똥장군 지고 장에 간다. 똥장군이 뭐예요? 똥 푼 거 그걸 두고 장에 간다 이거지. 내 마음을 인정 안 하면 그렇게 어리석어져서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쵸? 그리고 내 마음을 딱 관철 못 시키니까 내 인생이 꺾이게 되고 내가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데 가장 방해하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을 인정하는 건데 내가 나를 비난하면서 못 살게 하는 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가해자가 있어요. 나를 가해하는 가해자. 그 가해자가 나를 가해하다가 남을 가해하다가 남을 가해하는 것도 나 가해하는 거와 똑같아요. 왜? 내가 남을 가해했는데 그 아기가 나를 공격하겠죠? 공격당하니까 또 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지. 가해자는 나와 남을 다 가해하면서 괴롭혀서 끝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응? 내 가해를 일단 멈춰야 되는데 그걸 봐야 멈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제일 방해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바보 같은 존재. 그리고 맨날 남한테 끌려다니면서 사랑받겠다. 사랑 1도 못 받아요. 그런 정신으로는.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으로 살기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봐야 돼. 그 마음의 존재를. 내 안에 있죠. 응? 내 적은 내 인생의 적은 내 안에 있다. 그런 경우는 많대 외부에서.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 내 마음이 내 적이 되는 거야. 마음을 인정하고 알아차리지 않으면 언제 순식간에 적이 돼서 나를 구렁텅이에 밀어넣을지 모르는 거예요. 삼가 내 마음 살피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밖에 현상법 보고 끌려다니다가는 폭망인 거야 여러분. 마음이 엄청 무섭죠. 하지만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 엄청난 복이 오는 거야. 내 가해자를 알아차려서 가해하는 내 마음을 전부 인정해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 마음에 내가 잘못 쇠뇌되지 않고 당당하게 내 마음을 인정하면서 살다 보면 밖으로 공격이 들어와도 당당하게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똑바로 서는 거고 멋진 존재로 강인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 안에 내부의 적을 찾는. 모든 현대인이 그걸 못해서 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밖에서 적을 찾으니까. 내 안의 적. 그 적이 바로 나고 내가 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 못해서 내가 나를 칼로 찌르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보다 무엇보다 중요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선물.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의 삶을 찾아주는 거야. 자기 인생을 잘 살게 해주는 길. 각자 자기 인생을 왕처럼 살게 하는 그 왕도를 찾아주는 이 일을 하는 거고 이 일을 할 때 너무나 큰 사명감으로 하죠. 미국 대통령보다 더한 사명감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 난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미국 대통령보다 정말로. 한 사람이 자기의 그 마음, 내부의 적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내부의 적에 딸려가고 인생은 폭망하게 되고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다 불행해지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살 때 그게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인류가 위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푸틴이 미쳐서 핵단추 하나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부의 적을 못 봐서 인류가 공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 아기들이 다 커서 나중에는 아주 위정자가 되고 정재계 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막 이럴 텐데 그 아기들을 마음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적은 내부에 있고 그 나를 공격하는 가해자인 나를 알아차리면서 제압하면서 딸려가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